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5.18과 좌파 급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 박세직 제한군인의 회장이 이렇게 그 이상희 그 국방장관을 만나러 가자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이상희 국방장관이 그 자기가 장관이 된 후에 군인 안에 이 좌파들 때문에 참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는 각 이제 군단장들 그러면 또 참모들 이렇게 다 불렀는데 별이 300개가 움직였어요. 국방부로.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지금 군 장병들이 좌파 사상 가지고 있는 장병들이 많은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별 300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장병들을 좌파 사상을 다 제거하고 확실한 우익 장병들로 만들 건가 고민을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점심 먹고 오후까지 해도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 300개가 고민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는데 이제 박세지가 이렇게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현대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참 좋아하면서 박세지 회장이 세금정 사는데 세금정 바로 앞에 조그만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현대사를 가르쳐 달라고 날 보고 그래서 어이 저거 박세지 회장이 저 육군 이렇게 수도경비사령관 소장으로 제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역사를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고 아니라고 목사님같이 역사 잘하는 사람 드물다고 그러니까 6.25 같은 거 4.3 같은 거 13대 반론 같은 걸 조금은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설명하고 8시에 박세지 회장은 출근하고 나는 이제 교회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 설명을 듣더니 참 이렇게 역사가 해박하고 보는 시점이 보는 그 시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탐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군 장병들 60만 중에서 좌파가 너무 많아서 전쟁 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책을 갖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 그랬더니 이제 이상희 국방장관을 만나러 갔더니 딱 15분을 주더라고요, 시간을. 그래서 5분은 4.3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0분은 어떻게 군 장병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건가 그거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갖고 이제 가서 그걸 설명했더니 참모들 7명이 와 있더라고요. 참모들이 있는 데서 이제 설명을 쭉 했더니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참 내용이 너무 좋고 이거 가지고 장병들을 가르치면은 많이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오겠다고 내가 정훈 참모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정훈 참모가 이제 의논해 가지고 전군을 교육시키는데 우선 전방부대부터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5군단 1동에는 5군단부터 시작을 했어요. 5군단 그다음에 이제 춘천에는 2군단 그리고 이제 저 3군단 저 강릉 근방에는 8군단 그다음에 전방에는 3군단 그렇게 하고 기갑부대 그리고 이제 저 평택 옆에 있는 51사단 그리고 이제 전방 저 문산 못 가서 송측 근방에는 74사단, 76사단, 75사단 그러니까 전군을 다 이제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1개 군단에 한 3개월 정도 해서 이제 5군단 이렇게 거기 이제 공병부대, 특수부대 그리고 이제 3사단, 8사단, 6사단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하고 1개 사단에 3개 연대가 있으니까 이제 일주일 내지 2주일 잡아갖고 하고 홍천에는 이제 3기갑여단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해나갔죠.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단장이 불러 모아갖고
장교를 집합시키면 보통 15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150명을 놓고 현대사를 가르치면은 좌파 장군들은 아주 안 들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얼굴을 쳐박고. 그리고 이제 우익 장교들은 그냥 얼굴을 들고 메모를 하고 기분이 좋아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금방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게 생겨서 이제 사단에 갈 때는 기무사령관한테 연락해서 내가 강연이니까 기무사령관이 오든지 아니면 거기 참모가 오든지 해서 거기 참석해서 내 강의를 들어라. 그리고 내가 누구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얼굴 보면 금방 하래요. 그러면 가운데 줄에 앉은 좌측에서 3번, 우측에서 4번, 중간에 4번, 몇 번 이렇게 메모해서 기무사령관한테 주면은 그냥 금방 찾아서 나한테 보고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병들은 지금은 이제 18개월인데 그때는 뭐 24개월인가 자동으로 이제 제대되니까 이제 뭐 제대식이고 그 안에 이제 부대 안에서 뭐 일만 일어나지 않도록만 하면 되고 장교들은 어지간하면 다 제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해서 지금은 오래된 한 15년, 10년 지나서 이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장교들 제대한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전방에는 어떤 사단의 포병사령관이 이제 그 사령부를 이제 강의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자 이제 1시가 되니까 다 이제 연대장들 참모들은 가고 거기는 이제 포병사령관 대령 그 연대장하고 나하고 둘이만 남았어요. 그러더니 옆에 사령관실 옆에 이렇게 숙소같이 잠자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포병사령관 대령이 하는 소리가 참 지금은 명령을 시키지를 못한대요. 말을 안 듣는데요. 막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갖고 대들고 그리고 말 안 들어서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해서 지금 15년 전 이상희 국방부요. 김관진 국방장관 전에 이상희 국방장관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됐을까? 그러는데 그때 벌써 포병사령관이 장교들을 도저히 지휘를 못하겠다.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장병들 안에 좌파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대 정도 놓고 이제 한 700명, 600명, 500명 놓고 이제 강의를 하면은 우익 장병들은 잘 들어요. 근데 좌익 장병들은 그냥 몸을 움츠리고 그냥 인상을 쓰고 대들는 눈치고 막 그렇게 표가 나버려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은 더 많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못 한다니까요. 인민군이 남침하면은 국군이나 그다음에 지금 저 화물연대 데모잖아요. 그냥 도로 싹 막아버리지 물건 안 실르지 데모지 폭동하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5.18 전두환이가 광주 가서 사람 300명 죽이고 그리고 7년 동안 학생들이 데모해서 좌파가 성장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냥 지만은 북한 공비 600명 와서 이렇게 5.18이 일어났다. 그리고 세상에 뭐 참깨방송 이봉규 씨, 그 다음에 조희석 씨, 그리고 뭐 육사 손상대 이런 사람들이 지만은 데려다가 강연을 시키고 광화문에서는 이말레가 연설을 하고 참 여러분 5.18 때문에 전두환 때문에 지금 좌파가 이렇게 급성장해서 지금 일반도 문제지만 군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어려워요. 전쟁 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좌파가 많아서. 이게 다 5.18 때 5.18 후부터 좌파가 성장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였지 5.18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반성도 않고 지금도 그렇게 이말레 같은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북한 무장공비에 600명 와서 이렇게 했고 광주 시민들은 다 빨갱이고 김순애는 세상에 괴물난지라고 괴물 집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군안도
전쟁 나면은 총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상이 더 중요해요, 사상. 그런데 그 외 김관진이나 그 외 이제 장관들이 장병들을 현대사를 교육식에서 좌파로 우파로 바꾸질 않고 그냥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상직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다. 이거 사상을 바꿔내지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군 좌파를 해결하려고 그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시켜버렸어요. 이상희 국방장관을 이명박이가 참 그러니까 이명박은 박세지가 그러더라고 날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이 뭐고 간에 돈밖에 모른다. 그래서 기업인이 대통령 되면은 이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기업인이 대통령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지. 저 이영도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 이제 근무를 했죠. 근데 최태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영도 회장이. 그래서 최태민이가 있는 한은 저건 안 된다. 그래서 최태민 반대 운동으로는 조직을 했어요. 거기 회장이 이영도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영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영도 회장이에요. 너무 잘 알죠.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니까. 그리고 박세직도 박근혜를 잘 알더라고요. 박세직도 뭐라 하는데 여기서 방송이라면 말하기는 좀 힘들고 한 번은 저 서창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염창교 옆에 전철역 거기 어디 사무실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쪼커니냐 나한테 뭔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가 대통령 할 때 목사님 역사도 잘하고 훌륭하니까 딱 1분씩만 멘토를 해주자. 그래서 지금 서청원 국회의원이 기다리니까 같이 가서 의논해가지고 진행을 하자.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난 못 한다고. 박근혜는 대통령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심이라도 먹고 가자고 그래서 난 점심 안 먹는다.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서청원이나 최경환이나 최순실 같은 사람들은 박근혜가 대통령 돼야 자기네들이 유리하니까 최순실이가 가장 강력하게 박근혜 보고 대통령 나오라고 뒤에서 이제 밀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영도 회장은 박근혜 이제 최태민 반대 세력인데 박근혜가 유경재단 총재도 하고 새마을 봉사단 총재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구국선교회 회장도 하고 그리고 최태민이가 하고 그래가지고 각 기업들한테 돈을 이제 모금한다 해가지고 그 모금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때 이영도 회장이 이 박근혜고 최태민 하는 것을 잘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은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최태민 반대면서 박근혜 대통령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요. 박근혜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 다 소개를 못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돈 10원 안 먹었다, 뭐 부정도 않는다. 그리고 그냥 하는데 뭐 헌법재판에서 재판도 잘못했다, 뭐 검사가 뭐 조사도 잘못해서 집어넣었다, 뭐 별무 소리 다 하고 그러는데 잘 알아갖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돼요.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다 뭐 박근혜를 찬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데 참 그러지 마세요. 내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끝까지 저렇게 윤석열을 막 규탄하고 그러면 내 이름도 밝히고 내용도 싹 세밀히 연구해 갖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 된 지 6개월 뭐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지금 막 뭘 하려고 그러는데 좌파들 같이 계속 윤석열을 규탄하는 사람 몇 사람 있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윤석열이가 망하면 우익은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살아야 우익이 살고 당신네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세상이 지금도 이말레가 세상에 광화문에서 북한 이렇게 무장군 600명 와서 5.18을 일으켰다. 참 이게 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게 화천에는 11공소요. 화천은 11공소. 그래서 7공수, 3공수, 11공수 합쳐서 3,400명이 간 거예요. 이렇게 공수부대가 많이 가는데 만약에 북한 무장 공비가 있으면 그냥 싹 잡아서 끝내버리지. 한 사람도 왜 못 잡아요. 그리고 무장 공비가 왔으면 광주 시내 사람들이 이 공수부대한테 무장 공비가 600명이 왔으니까 저놈들 다 잡으라고. 신고문은 1인당 지금은 5억이요. 그때는 3천만 원이고. 그래서 신고해서 돈을 받지 왜 죽느냐, 그거 왜 병신되고 왜 부상당하고.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잘 봐보세요. 이게 화천에는 11공수 얼마나 많이 맞는가. 신고만 하면 이 공수부대가 싹 가서 잡을 건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세상에 공수부대가 가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투드러 팬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러니까 4,000명, 10,000명, 막 10만 명, 30만 명이 달라들어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그러지. 무슨 북한 무장 공비가 와서 이런 일을 벌이려요. 여기에 공수부대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니 북한 특수군 무장 공비가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이렇게 투드러 패는데 광주 시민이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하자고 막 다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10만, 20만, 30만이 이렇게 모여서 대항했지. 그런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300명을 죽이고 6,000명이 부상당하는 거예요. 2,500명이 구속을 당하고. 이렇게 살인 집단이에요. 전두환이가 신군부, 하나의 신군부 전두환이가 살인 집단. 이거 봐보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막 다 모인 거죠. 이게 북한 무장 공비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장 공비가 뭐냐, 신고를 해보면 되지. 뭐더러 무장 공비 선동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장 공비 선동을 받고 움직이겠어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세상에. 이거 봐보세요. 광주 시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택시 기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200대가 모여가지고 이 차로 그냥 공수부대를 공격을 해서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이때는 총이 없으니까. 강무 갖고는 안 되게 생겼고, 체류탄이 얼마나 체류탄을 많이 갖고 가서 쏴버리는지 22일 날은 체류탄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이 막 체류탄도 이제 많이 이제 없고, 그러니까 강목으로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차로 밀어서 공수부대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수많은 200대가 넘는 택시들이 모여갖고 공수부대를 돌진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봐보세요. 참깨 방송도 잘 보셔요. 그리고 손종대 씨도 잘 보시고, 세상 육사 나온 사람이 세상 지금도 지만을 데려다가 강의를 시키고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말레도 잘 보셔요. 여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드는가. 공수부대하고 이제 광주 시민하고 그냥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려고 그러죠. 이렇게 공수부대가 많이 모였는데 만약에 북한 600명 무장 공비가 왔다면 그냥 공수부대 그냥 싹 포획갖고 죽여버리지. 왜 한 사람도 못 잡아요. 이렇게 많이 공수부대가 모여갖고 광주 시민을 이거 봐보세요. 그냥 버스가
그냥 돌진해가지고 공수부대를 다 그냥 죽이겠다. 그리고 막 달라드는 거야, 버스로. 뭐 무기도 없고 강목 갖고는 안 되겠고 총도 없고, 그러니까 막 버스 갖고 돌진하는 거예요. 이 버스에 치여서 경찰 4명이 죽은 일이 있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버스. 그리고 사람들이 한 10만, 이때 20일을 한 10만 정도 모였죠. 이거 봐보세요. 전쟁을 방불케 하죠, 전쟁을. 이게 뭐 북한 무장 공비가 와서 이런 일을 해요? 공수부대지. 무장 공비가 왔으면 신고면은 공수부대 가서 싹 잡아버리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런데 뭐 한 사람도 신고받은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 전두환이가 광주 시민을 이렇게 300명을 죽이고 600명을 부상시켰어요. 6,000명을. 그리고 최규하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 집단이에요. 깡패 집단. 이거 봐보세요. 청년 하나를 잡아서 투덜에 펴려고 공수부대가 달라드는 것 좀 봐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광주시 사람들이 4,000명, 10,000명, 10만 명, 20만, 30만에 달라드는 거지, 괜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목숨이 얼마나 아깝고 부상당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6,000명이 부상당하는 거예요. 광주 시민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장갑 쳐가지고 공수부대가 막 진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북한 무장 공비 600명이 왔다면은 그 600명하고 공수부대가 싸움이 벌어져서 공수부대도 많이 죽고, 그리고 북한 무장 공비도 다 죽여야 되는데 공수부대가 23명밖에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북한 무장 공비는 한 사람도 잡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만은이가 거짓말한 것을 우익은 그대로 믿고 세상 광화문에서 이말레가 연설하는 것을 다 듣고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살인 집단이 정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게 옳다고. 그리고 이말레가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우익은 한심스러워요. 그런 말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 그냥 괜히 이렇게 버스 올라타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공수부대가 한판 붙자고 막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80년도 5월 17일 날 국회를 해산하고 이렇게 5.17을 일으켰잖아요. 국회를 해산하고 법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신군부, 이렇게 한화위를 중심한 신군부가 광주에서 600명을 죽이고 6,000명을 부상시키고 2,500명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 집단이요. 이 살인 집단이 정치 깡패가 돼갖고 최규하를 몰아내고 80년도 9월 1일 날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정권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들끼리 뭐 참모총장도 오고 국방장관도 오고 뭐 내무부 장관도 오고 다 요직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지금 70명 중에서 한 40명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이 파괴된 나라예요. 그리고 정의가 파괴되고 의식이 파괴되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익은 판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에 지만은 말을 그대로 믿고 조말래 이야기를 광화문에서 그렇게 다 듣고 있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마비가 됐는가 봐요. 병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법이 파괴되고 정의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1년에 15,000명씩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죠. 그리고 뭐 한국은 참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올해 이제 통계청에 보면은 각 가정마다 빚이 9천만 원이래요. 9천만 원. 한 가정에. 이렇게 빚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잘 살지만은 가난한 사람 20%는 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잘 사는 나라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서 무덤으로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300명이 죽고 6,000명이 부상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2,500명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분, 지금은 감옥 들어가는 건 뭐 조사받고 뭐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고 감옥에 들어간 참 양반이에요. 그때는 그냥 거의 다 죽어서 시체로 나왔지 제대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고문당하고 투도를 맞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라고 특별히 뭐 도와준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그냥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동창이 도와서 그냥 죽지 않고 살고 나왔는데 참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6,000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그리고 2,500명이 조사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데 춘천 출신 김진태 그리고 육군 대령 출신 김정명, 김순애는 저 광주 사람들로 괴물 집단이다, 빨갱이다. 참, 그러니 이렇게 판단력이 없고 국회의원들이 이러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판단력이 마비된 것 같아요. 전에도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선거가 전쟁이에요.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대통령 선거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도 이겨야 되고, 지역단체 선거도 다 이겨야 돼요. 지면은 완전히 좌파가 그냥 꽉 잡아버리고, 이기면은 좌파가 힘을 못 써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좌파가 힘을 못 쓰려면은 호남 사람들이 30% 이상이 국민힘을 밀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 세력이 국민힘을 밀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모범이 돼야 되고, 국민의힘이 모범이 돼야 되고, 장관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우익이 모범이 돼야 돼요. 제발 거짓말하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김어중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나쁘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북한의 이제 해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북한의 해킹의 종사자가 총 10만이래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은 몇 년 전이고, 지금 현재 1922년, 지금 현재 북한의 해킹 종사자는 10만. 그 중에서 해킹만 전문하는 사람이 6,800명. 그리고 북한의 해킹 부대는 세계 최강이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해킹을 해서 돈을 빼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북한을 가져가고, 그래서 북한이 이 해킹으로 해서 돈 거 가지고 지금 미사일을 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크게 궁색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 인터넷 부대가 전쟁 나기 전에 그냥 싹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EMP라는 이렇게 폭탄이 있는데, 그 EMP가 던지면 이제 전차도 전부 다 전기로 돼 있잖아요. 전자가 파괴돼 버리고, 비행기도 전자로 되는데 파괴돼가 그냥 떨어져 버리지. 그리고 군함도 전자로 되는데 다 파괴돼 갖고 움직이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시내 전기가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EMP로 그냥 쏴버리면 전기가 그냥 싹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EMP도 보통 무서운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EMP를 방어하려고 다 지금 방어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방어벽이 됐는지 방어벽이 안 되는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EMP를 실전 배치시켰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보건 예산보다도 국방 예산 언제든지 반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희 국방장관한테 어떻든 이명박 대통령한테 저 보건복지 예산이 반절밖에 안 되는데, 보건복지 예산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더 줘서 동해, 서해, 남해다가 항공모함 3척, 그리고 이런 EMP나 이렇게 해킹 이걸 철저히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은 전쟁도 못하고 이제 끝나버리고, 그리고 좌파 문제를 9년 안에 이제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9년 안에 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싹 계획서를 내서 이명박한테 올리시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희 국방장관 그래 날 보고 아니 저 군인도 아니고 일반인 목사님이 어떻게 군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시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계획서를 잘 쓰고 보강을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올렸더니 국방 예산을 더 달라고 했다고 그냥 모가지를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상희 국방장관이 결국은 해임돼 버렸잖아요. 참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옳은 말이다. 그래가지고는 9년 안에 좌파들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세척은 어떻게 건조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EMP는 어떻게 막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킹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해킹 부대가 국정원하고 이렇게 국방부에 있는데 이명박 때부터 선거 운동을 했잖아요. 세상에 해킹 부대 그 부대를 선거 운동에 쓰다니 말이나 되겠어. 이게 죽을 일이시여. 함정을 파고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감옥에 간 사람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받아들여 갖고 그냥 국방을 잘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갖고는 이제 결국은 뭐 지금 EMP 방어벽도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고 항공모함도 그냥 추진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지도자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좌파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학생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군인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 어떻게 길러갖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그거 올렸다고 세상에 이상희 국방장관은 그냥 면직을 그냥 목을 쳐버리다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5.18에 의해서 좌파가 성장을 해서 군 안에도 좌파가 너무 많고 이 일반인도 좌파가 너무 많고 그리고 민주노총도 너무 많아서 화물연대 그냥 참 지금 대모는 것 좀 봐보세요. 저걸 어떻게 수습할지 몰라요. 이 정도까지 5.18에 의해서 전두환의 살인 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전두환의 깡패 집단에 의해서 좌파가 급성장해가지고 지금 좌파 때문에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지만은 이제 부채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지만은 데려다가 강의도 시키지 말고 같이 강의도 하지 말고 지만은 조금이라도 돕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제발 참깨 방송도 다시는 지만은 데려다가 강의 시키지 말고 이봉규 선생님도 다시는 강의 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희석 씨도 더 이상 이제 5.18에 대해서 연구해서 설명을 하시고 손상대 회장도 더 이상 이제 지만은하고 같이 뭔 일을 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로써 5.18은 끝내버려야 돼요. 다시는 지만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